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도현입니다. 올해 34이에요. 지금 이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여기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이에요. 구두, 운동화, 하이힐. 매일 아침 그 발소리에 잠을 깹니다. 월세는 50만 원. 관리비 포함하면 60이 넘어요. 매달 25일쯤 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저는 평범하게 끝날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늘 말했죠. 곧 내 집 마련할 거야. 요즘 괜찮은 투자처 알아보는 중이야.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배달앱 쿠폰을 정리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여요. 카드 결제일 전날엔 잠을 설칩니다. 대학 졸업하고 10년이 흘렀어요. 첫 직장은 6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상사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두 번째 직장은 1년을 버텼어요. 거기선 제가 너무 아까운 인재라고 생각했죠. 지금 회사는 세 번째입니다. 중소기업이에요. 월급은 250. 세금 떼면 손에 쥐는 건 200 조금 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 둘 결혼했어요. SNS를 보면 신혼집 사진이 올라옵니다. 아이 100일 사진도 보이고요. 승진 소식도 들립니다. 저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던져버립니다. 부럽지 않은 척하지만 가슴이 저려와요. 연애는 오래전 일이에요. 마지막이 언제였더라? 한 3년쯤 됐나? 여자 만날 때마다 조건을 따졌습니다. 예뻐야 하고 집안이 괜찮아야 하고 직업도 안정적이어야지. 술자리에선 늘 이렇게 말했어요. 내 기준이 높은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친구들은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지난주에요. 친구 진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도연아, 소개팅 하나 있는데. 처음엔 귀찮았어요. 근데 상대 얘기를 듣는 순간 귀가 쫑긋했죠. 대기업 다닌대요. 외모도 괜찮고 집안도 좋다고 했습니다. 오, 딱 내 스타일인데? 그렇게 대답했어요. 소개팅 전날 밤 옷장을 열었습니다. 변변한 옷이 없더라고요. 결국 작년에 카드로 산 수트를 꺼냈어요. 아직 다 갚지도 못한 그 옷을요. 구두도 새로 샀습니다. 할부로요.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죠. 오늘만 잘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 약속 장소는 강남 어딘가였어요.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와 있었어요. 깔끔한 차림에 단정한 인상. 제가 상상하던 바로 그런 여자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얘기들을 꺼냈어요. 요즘 스타트업 투자 검토 중이라 좀 바쁘네요. 영어는 웬만큼 다 되고요. 일본어도 조금 합니다. 사실이 아니었죠. 그냥 괜찮아 보이고 싶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차는 못 타세요? 순간 입이 바짝 말랐어요. 차라니. 저한테 차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차를 가끔 빌려 탈 뿐인데. 아, 요즘은 차보다 환경 생각해서 대중교통을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녀가 얇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사실 그냥 솔직한 분이 좋은데. 오빠는 좀 허세가 많아 보이네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소개팅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녀는 먼저 일어났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사람들 사이에 끼어 서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어른이잖아요. 34이나 먹었는데. 지금 이 방에 앉아 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어요. 싱크대엔 3일 전 설거지가 그대로입니다. 냉장고엔 편의점 도시락 2개가 전부고요. 오늘따라 이 방이 유난히 좁게 느껴집니다. 숨이 막혀요.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카드 결제 알람이에요. 구두값 첫 할부가 빠져나갔네요. 한숨이 나옵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제 인생은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허세가 많아 보이네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진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일부러 나 망신 주려고 그런 여자 소개했냐?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아, 넌 여자 조건만 따지면서 정작 내 현실은 안 보잖아. 뭐? 네가 솔직해지지 않는 이상 누가 옆에 있겠냐?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좀 화가 났어요. 자기가 뭘 안다고. 근데 가슴 한구석이 저렸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해 책상에 앉자마자 후배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 이번에 대리됐어요. 저보다 3살 어린 애가 벌써 승진이에요. 아, 그래. 축하해. 억지로 웃었습니다. 민호가 돌아서자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편의점에 갔습니다. 도시락을 고르는데 카드 잔액이 신경 쓰였어요. 결국 제일 싼 걸 집었죠. 계산대 앞에서 앞사람을 보니 민호였어요. 샐러드에 단백질 음료까지. 역시 승진하니까 다르네. 그렇게 중얼거리고 돌아섰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불을 켜니 더 초라해 보이는 방.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열었죠. 대학 동기 재훈이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새로 산 아파트 거실. 드디어 내 집 마련. 댓글이 수십 개 달렸어요. 축하한다는 말들. 저는 좋아요도 누르지 않고 앱을 껐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3일 된 김밥이 하나 있었습니다.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문을 닫았어요. 배는 고픈데 입맛은 없었거든요. 침대에 누워 또 천장만 봤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왔는데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샀어요. 집에 와서 혼자 마셨죠. 한 잔, 2잔. 치기가 오르니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친구들 단톡방을 열었어요. 결혼 소식, 육아 이야기, 승진 자랑.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축하해 정도만 쳤습니다. 그것도 이모티콘으로요. 누가 물어봤어요. 도연이 넌 요즘 어때? 읽고 그냥 나왔습니다. 뭐라고 답하겠어요. 나 반지하 살아. 매일 카드값 걱정해. 연애도 까먹을 만큼 오래됐어. 이렇게요? 소주를 다 비웠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퀭한 눈, 거칠어진 피부, 축 처진 어깨. 이게 나야? 거울 속 제가 낯설었어요. 다음날 아침, 숙취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어김없이 수많은 발목들이 지나갔습니다. 오늘따라 그 발걸음들이 빨라 보였어요.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가는데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에 알람이 떴어요. 카드 결제일 3일 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2만 원. 이번 달 카드값은 60만 원. 또 대출받아야 하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날 저녁, 회사 회식이 있었습니다. 가기 싫었지만 안 갈 수도 없었죠. 고깃집에서 소주를 마셨어요. 선배가 물었습니다. 도연아, 너 여자친구는 있냐? 아니요. 요즘 애들 만나기 힘들지? 조건 맞는 애 찾기가 쉽냐? 다들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근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회식이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섰어요. 들어가기가 싫었거든요. 이 좁은 방으로. 곰팡이 냄새 나는 이곳으로.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죠. 방은 그대로였어요. 어질러진 옷까지 쌓인 택배 상자, 먼지 낀 책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뭘 원하는 거지? 예쁜 여자? 좋은 차? 넓은 집? 그런 것들이 생기면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면 그냥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 뿐일까요? 진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네 현실은 안 보잖아. 맞아요. 저는 제 모습을 똑바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남들이 보는 제 모습만 신경 썼죠. 포장하고 꾸미고 허세 부리고. 그런데 막상 포장을 벗기면 뭐가 남았을까요? 34세 남자. 월세 반지하. 할부금 쌓인 카드. 승진 못한 직장인. 3년째 혼자인 사람.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반지하라 별도 안 보였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바뀌어야 해요. 근데 뭘 바꿔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휴대폰을 들고 검색창에 자기계발이라고 쳤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나왔죠. 운동, 독서, 자격증, 영어 공부. 다 좋아 보였어요. 근데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했습니다. 화면을 끄고 천장을 봤어요.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데.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죠. 아침엔 발목 소리에 깨고 출근하고 점심 먹고 퇴근하고 이 방으로 돌아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그 질문에 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달라지기로 했어요. 아침 6시에 알람을 맞췄습니다.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람이 울렸을 때 손이 먼저 반응했어요. 끄기 버튼을 누르면서 내일 하자라고 중얼거렸죠. 그렇게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알람은 매일 울렸지만 저는 결국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운동복 입은 사람들을 보면 부러우면서도 동시에 초라했어요. 나만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 건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회사 근처 헬스장을 알아보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트레이너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목표가 뭐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그냥 건강해지고 싶어요. 애매한 대답이었는데 트레이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격표를 내밀었어요. 3개월에 45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드값도 밀린 판인데 이걸 어떻게 내나 싶었죠.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헬스장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맥주 한 캔을 집어들면서 생각했죠. 이 돈이면 한 달치 헬스장 비용인데 그래도 오늘 하루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서 결국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주말에 도서관에 가서 자기계발서를 빌렸어요. 제목은 평범한 나를 바꾸는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책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턴가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눈을 떴을 땐 이미 저녁이었고 책은 펼쳐진 채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또 늦게 일어났어요. 허겁지겁 준비하고 나가서 지하철을 탔죠. 휴대폰을 켜니 대학 동기 단톡방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성훈이가 다들 10월에 모임 어때? 오랜만에 보자라고 썼더라고요. 댓글이 줄줄이 달렸는데 저는 그냥 화면을 끄고 말았어요. 만나면 뭘 이야기하겠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회사 점심시간에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 요즘 영어 학원 다니는데 같이 다니실래요? 순간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 영어라도 해야지 싶었죠. 그런데 민호가 말한 한 달 2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제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나 좀 생각해 볼게. 민호는 약간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월급 21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카드값 60을 빼니 150, 월세 50을 빼니 100, 관리비와 통신비, 교통비를 빼니 70, 밥값까지 계산하면 40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서 헬스장 45만 원은 어떻게 내요? 영어 학원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뭔가 하려고 하면 항상 돈이 문제였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도현 씨, 이번 프로젝트 같이 해볼래요? 새로운 업무였고 잘하면 인정받을 기회였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서 자료를 받아보니 분량이 상상 이상이었어요. 야근을 각오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퇴근은 매일 10시가 넘었고 집에 오면 샤워하고 바로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운동이나 영어 공부는 할 시간이 없었어요. 프로젝트 끝나고 하자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2주일이 지나고 프로젝트 중간 점검이 있었어요. 팀장님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너무 떨려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팀장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도현 씨, 준비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내일까지 보고해 줄래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특히 옆에서 민호가 지켜보고 있다는 게 더 창피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자료를 다시 만들어 끝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난 걸까? 왜 남들처럼 안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SNS를 열었어요. 성훈이가 올린 회사 워크숍 사진이 보였습니다. 다들 환하게 웃고 있었고 댓글엔 부럽다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앱을 껐습니다. 더 이상 비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변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노력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내일 또 출근해서 팀장님 앞에서 발표해야 하는데 또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들어왔지만 밖은 여전히 깜깜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팀장님 앞에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떻게든 끝까지 말했습니다.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번엔 괜찮네요. 고생했어요. 그 한마디에 온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는 순간 허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퇴근길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복권 판매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00원짜리 로또 한 장을 샀어요. 이거라도 되면 인생이 달라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머니에 넣었죠. 집에 와서 당첨번호를 확인했는데 당연히 꽝이었습니다. 복권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이것도 안 되네.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주말이 왔어요.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아,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밥은 제때 먹고 다니고? 네, 먹고 다녀요. 거짓말이었죠.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엄마가 반찬 좀 해서 보내줄까? 괜찮아요, 엄마. 여기서 다 해먹어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잘 살고 있다고 믿으시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반지하에서 매달 카드값 걱정하며 사는 게 미안했습니다. 좀 더 잘 살아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월요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준호였어요. 야, 도연아. 반갑게 인사를 했죠. 같이 출근하는 방향이라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뭐해? 잘 지내? 응, 그냥 회사 다녀. 나는 작년에 결혼했어. 애기도 곧 태어나. 준호는 행복한 표정으로 휴대폰에 저장된 아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축하해. 부럽다. 준호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너도 곧 좋은 사람 만나겠지. 힘내. 헤어지고 나서 혼자 생각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부터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날 점심시간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같이 앉아도 돼요?
민호는 밥을 먹으면서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선배님, 저 영어학원 다니니까 진짜 좋아요. 외국인 직원이랑 이제 대화도 할 수 있고. 부러웠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 여유가 없었거든요. 민호가 물었어요. 선배님도 같이 다녀요. 진짜 추천해요. 나는 시간이 좀 안 돼서 변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돈이 없어서였지만 그렇게 말하기가 창피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캥한 눈, 늘어진 뱃살, 거칠어진 피부가 보였어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달라지는 게 없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밀려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습니다. 유튜브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죠. 맨몸 운동, 스트레칭, 홈트레이닝. 돈이 안 드는 것들이었어요. 이거라도 해보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10분짜리 운동 영상을 따라했어요. 팔굽혀펴기 10개도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팔이 후들거렸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체력이 없었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묘한 뿌듯함도 느껴졌어요. 적어도 시작은 했으니까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장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해보자고요. 헬스장 갈 돈은 없어도 집에서 할 수는 있잖아요. 영어 학원 갈 여유는 없어도 유튜브로 공부할 수는 있고요. 처음으로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이번엔 일어났습니다. 몸은 무겁고 어제 운동한 곳이 쑤셨지만 어떻게든 영상을 켰어요. 팔굽혀펴기를 12개 했습니다. 이틀 전보다 2개 더 늘었죠. 작은 변화였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영어 공부 앱을 깔았습니다. 무료 버전이었지만 충분했어요. 기초 문장을 따라 읽으면서 회사에 도착했죠. 예전 같았으면 그냥 SNS만 보다가 왔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반지하 원룸이고 통장 잔고도 비슷했습니다. 카드값 걱정도 여전히 했고요.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조금씩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 핏기가 돌았고 어깨선이 조금 선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스스로가 덜 한심해 보였어요. 회사에서 선배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야, 도연 요즘 사람이 달라졌다. 허세도 줄고 얼굴 좋아졌네. 쑥스러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민호도 폭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선배님 요즘 괜찮아 보이세요? 라고 말했죠. 그날 저녁 퇴근길에 진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진수야. 저번에 미안했어. 갑자기 왜? 내 말이 맞았던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내 현실을 안 보고 살았더라. 진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야, 듣고 술이나 한잔하자. 오랜만에 친구와 허세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하게 사는 게 이렇게 편한 건지 처음 알았어요. 부모님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엔 거짓말 대신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운동 시작했어. 집에서 하는 거.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 최고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날 밤 창문을 열자 가을 바람이 반지하에도 스며들었어요. 여전히 발목만 보이는 창이지만 오늘따라 그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아직 반지하 원룸이고 차덥고 통장 잔고도 변함없지만 처음으로 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조건이 아니라 진심과 성실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원하는 사람도 제가 원하는 인생도 따라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